특히 우리 약손명가의 관리 철학은 진심과 정성입니다. 그래서 손에다 항상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고객들에게 관리를 함으로써 보람도 느끼고 사명감을 가지면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저희 약손명가의 약손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손명가 대표 김현숙입니다. 우리 약손명가는 피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이고요. 현재 국내에는 106개, 해외에는 28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선택한 피부 전문가의 장점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약손명가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약손명가의 모든 직원들이 선택한 피부, 또 제가 선택한 피부에 대한 전문가의 장점을 설명을 한다면요. 사실 피부 관리는 앞으로 20년 후에 없어지지 않는 직업입니다. 저는 그것이 저희 직업의 제일 장점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열심히 직업을 해도 그 직업이 없어진다라면 사실 새롭게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업이 20년 후에 없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은 AI, 그렇죠?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피부 관리란 손으로 하는 관리거든요. 그리고 또 피부 관리의 장점을 논문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피부 관리를 열심히 받으면 우울증도 덜 생기고 또 폐경도 늦고 또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으로 굉장히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피부 관리사의 손으로 고객의 몸을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로봇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만약에 로봇한테 마음을 만든다 해도 그것은 로봇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을 따라갈 수는 없죠. 특히 우리 약손명가의 관리 철학은 진심과 정성입니다. 그래서 손에다 항상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고객들에게 관리를 함으로써 보람도 느끼고 사명감을 가지면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저희 약손명가의 약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직업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택한 피부 전문가의 장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번에는 저희 약손명가만의 교육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 약손명가는 단골이 70%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예전에 한번 제가 경제학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단골이 60%만 넘으면 굉장히 성공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약손명가는 70%입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 이유는 고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주는,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받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고객님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면 고객님들이 저한테 도대체 약손명가는 어떻게 교육을 하기에 약손명가만의 어떠한 그 특별한 비법이 무엇이냐라고 많이 여쭤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직원들이 좀 특별하다는 거죠. 다른 곳하고 다르게.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오늘을 기회로 저 약손명가의 그 교육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약손명가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은 8시간은 의무 교육을 받아요. 의무 교육을 하고 또 그 외에도 수시로 고객이 혹시나 없으면 쉬는 시간에도 교육을 하고 또 약간 일찍 출근해서도 교육을 하고 또 약간 퇴근하고 나서 교육하고 수시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 직원들이 굉장히 스스로의 어떠한 자존감도 올라가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고객에게 효과를 많이 줌으로써 본인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저희 약손명가는 기억력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기억력이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고객들에게 이제 관리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좋아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싫어하는지를 내가 기억을 해야만 고객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관리를 하게 되면
한다면 훨씬 더 본인도 기분이 좋고 고객들도 또 만족하고 또 감동을 줄 수 있음으로써의 어떠한 효과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기억력은 기억할수록 기억력이 좋아진다. 저는 그게 정답이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에게 계속 기억을 하는 습관을 만든다면 직원들이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요.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첫째는 고객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오시면 적어도 고객님에게 5번 정도는 이름을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과 소통도 좋아지기도 하고요. 예전에 한번 책을 읽어봤더니 치매 환자들이 제일 먼저 잊어먹는 단어가 고유명사고 또 두 번째가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고요. 동사는 잊어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유명사는 제일 잊어먹기가 쉬운 단어이기에 고유명사를 많이 애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고유명사를 고객 이름으로 애운다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는 뜻으로 직원들에게 이제 고객 이름을 많이 애우게 해서 지금의 우리 직원들이 기억력이 좋아지게 만든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잠을 잘 때 숫자를 3을 더하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3을 더하면 기억력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33을 더하면 더 좋아지고 333을 더하면 더 좋아지고 3333을 더하면 천재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재까지는 바라지 않아서 직원들에게 3을 더하라고 하는데요. 이왕이면은 저는 직원들에게 항상 체력도 중요하고 정신력도 중요한데 체력이 좋아야만 정신력이 좋아지는 걸 깨달아서 12시 전에 불을 끄고 침대에서 눈을 감고 항상 더하기 3을 더하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찍 자서 몸도 건강해지고 또 3을 더함으로써 또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게 또 만들어졌고요. 또 세 번째 기억력을 좋게 만들어준 방법은요. 길을 가다가 상호를 보면 거꾸로 읽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갔는데 약손 명간에 그러면은 가명손약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기억을 해서 거꾸로 읽는 이 세 가지의 습관을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굉장히 기억을 잘해서 고객들에게 관리를 함으로써의 어떤 효과 또 기억을 잘함으로써의 어떠한 클레임이 최대한 안 걸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직원들에게는 일관성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사람들이 저보고 굉장히 일관성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융통성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일관성 있다고 하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사실 목적을 잘 잊어먹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목적과 목표를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근데 목적이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살을 빼야지 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살을 빼서 나는 예쁜 옷을 입어야지 이게 바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은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내가 살을 빼서 예쁜 옷을 입어야지라는 목적을 둔다면 거기에 맞게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1번 하루에 30분 운동을 한다. 2번 하루에 3끼 식사를 하되 저녁은 반그릇을 먹는다. 3번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 스트레칭을 한다라고 목표를 숫자를 정해서 이제 만들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내가 혹시나 이제 살을 열심히 빼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곱하기 2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운동을 하고 저녁은 3분의 1 공기, 스트레칭 20분을 하게 만들죠. 이렇게 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살을 뺄 수 있고요. 또 혹시나 내가 살을 빼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바빠진다라면 바꿔야죠. 운동을 못하는 대신 아침은 반 공기, 저녁은 1공기, 저녁은 3분의 1 공기, 또 스트레칭은 40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약간씩의 어떠한 목표를 바꾼다라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살을 빼서 예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항상 목적과 목표에 맞게
목적을 먼저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하되 거기에 맞게 약간씩은 융통성 있게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단 목적은 잊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이제 내가 살을 빼서 예쁜 옷을 입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힘들면 이러죠. 꼭 굳이 예쁜 옷을 입어야 되나? 뭐 지금도 예쁜데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살을 이제 빼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절대 내가 정한 목적은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긍정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의외로 긍정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직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게 몇 퍼센트, 저는 이제 항상 퍼센티지를 물어보는데 현재 몇 퍼센트 긍정이니? 라고 물어보면 뭐 긍정이 80%고 뭐 부정이 20%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긍정이니? 무엇을 보고 부정이니? 이런 이제 물어보다 보면 의외로 긍정이 낙천적인 것을 긍정으로 또 낙관적인 것을 긍정으로 오해하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할 수 있어, 뭐 나도 할 수 있어,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뭐 모든 것을 좋게 보는 것을 긍정이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문풀이를 하면요, 긍자는 즐길 긍이고 정은 정할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긍정이란 즐거운 일을 정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은 정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항상 너희가 즐겁게 일을 하고 싶다라면 계획을 세워서 정해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수명가에서는 다이어리를 저희가 항상 1년에 한 번씩 주는데요. 하루에 목표 정하고 일주일 정하고 한 달 정하고 1년 정해서 거기에 맞게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즐겁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직원들에게 내가 똑같이 일요일날 푹 쉬어도 내가 아침에 계획을 세워서 오늘은 이번 주는 바빴으니까 힘들었으니 아니면 다음 주는 바쁠 거니까 오늘은 푹 쉬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푹 쉰다면 굉장히 저녁에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한 대로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푹 쉬면 갑자기 저녁에 내가 오늘 한 게 하나도 없네 라는 생각을 가져서 갑자기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강박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똑같이 잠을 12시 안에 자더라도 피곤해서 자는 사람과 나는 12시 안에 자야지 라고 정해서 자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덕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즐겁게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약손명가는 크게 세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약손명가의 제일 큰 장점을 소개한다라면 저희 약손명가는 벤치마킹을 되게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장이 아니면 어떠한 직원이 무엇을 했는데 굉장히 좋으면 그 정보를 밴드나 카페에 올려서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직원이나 모든 원장이 동일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벤치마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뭐 어느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이런 강의 내용을 듣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저희 약손명가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저희 약손명가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혹시나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저희 약손명가 것을 여러분도 한번 벤치마킹을 한다면 여러분들한테도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도 기억나신 게 있다라면 꼭 기억해서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